그럼 언제부터 단절된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는 이슬람과의 교류가? 그게 참 아이러니인데요. 근데 우리 기록에 다 있습니다. 예, 예. 지금은 인터넷이 돼서 다 볼 수 있지만, 뭐 저희도 공부할 때는 일일이 이제 실록을 뒤졌는데요. 1427년에 기록이 나오는데요. 예조가 상서를 올립니다. 세종에 이렇게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 회회무리, 이슬람 무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복식과 언어와 종교적 습속을 고집하기 때문에 우리 백성과 결혼하기가 매우 어렵다. 아국 백성이 되었으면 이 오랑캐 습속을 버려서 이제 우리 습속을 따르게 해야 우리 백성이 될 테인데 예. 이참에 오랑캐 습속을 금지하는 것이 가할 줄 알아요. 예조가 상서를 올립니다. 예. 그럼 세종이 이제 보고 며칠 뒤에 받겠죠. 며칠 뒤고 그리하라 하는 정결이 나옵니다. 이게 1427년 이제 그때는 이제 신유교주의, 중국적인 것을 국가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이런 이슬람이나 이 외래적인 풍습을 금하는 순혈주의로 가잖아요. 네. 그게 1427년 이후에 아무리 뒤져도 이제 이슬람의 존재는 우리 역사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융합, 동화된 걸로 보입니다. 그나저나 우리 이 교수님은 어쩌다가 이쪽 연구를 시작하시게 됐습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빈천에 나와갖고요. 인천? 제 경남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경남? 네. 거의 아마 제 동기생 480명 중에 서울대학을 한 150명 갈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재수, 삼수까지 해서 그때는 후기대학이었던 외국어 대학 이제 정말 군대 조금 이제 안 간 것보다 이제 대학생 돼서 군대 가려고 낮은 점수를 쳤다가 이제 외국어 대학 특교과를 간 게 제 운명을 바꿨고요. 서울대학 가시려고 재수, 삼수 하는데 계속 실패하시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말 똑똑한 친구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내가 항상 이제 세컨 클래스로 이제 밀려서 저 친구들이 첫째는 정말 잘난 척하는 친구 얼굴 안 부닥치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요. 젊을 때. 두 번째는 저 친구들 안 하는 걸 해야 내가 경쟁력이 있겠구나. 그 두 가지 생각에 그때는 오이쇼크 직후에 모든 국민이 중동 이슬람에 대한 혐오증과 싫어할 때 그럼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터키어를 네, 정부 장학생 선발 시험에 합격해서 모두 미국 가는 이제 비행기를 탈 때 이제 유학생들이 저는 정반대편 비행기를 타고 이스탄불로 날아갔습니다. 그게 제가 이 공부를 하게 됐던 계기입니다. 그 이스탄불 처음 유학 가신 게 몇 년이죠, 그럼? 1983년입니다. 그때는 이스탄불 인구가 지금 1,500만입니다만 그때 한 600만 정도 됐고요. 그때는 뭐 한국 교민이 한 분도 안 계실 때 제로였어요? 네, 제로였고요.
대사관도 없을 때입니다. 대사관은 앙카라에 있으니까 아, 정말 아무도 없는 이제 불모지에서 이제 첫 발을 내디뎠고 이스탄불 대학에 가보니까 설립 연도가 1453년입니다. 우와. 콘스탄티노플 함락한 때 왕립대학이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550년 만에 제가 이제 교문에 들었으니까 첫 한국 유학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말도 못하고 한국 사람 없으니까 우리 음식도 없고. 먹지 못하고 어차피 문화를 공부하러 왔는데 예. 철저히 이제 현지화돼서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 내재적 접근이라 그럽니다. 예, 예.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좋고 네. 첫째는 잘해주니까 또 터키는 형제의 나라니까 뭐 모든 걸 다 감싸주니까 뭐 그것이 제가 그 공부에 이제 빠져들도록 했던 배경인 것 같습니다. 좀 아까 그 이스탄불 대학이 1453년 53년. 따지고 보면 세계 최초의 대학도 이슬람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세계 최초의 대학은 9세기 초에 바그다드의 바이툴 히크마, 우리로 말하면 지혜의 집입니다. 예. 이게 이제 그리스 철학과 학문을 가르치던 최초의 종합 아카데미였고요. 예. 지금은 이제 그거는 사라졌습니다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대학도 역시 이집트의 카이로에 있는 알 아자르 대학입니다. 이것도 10세기 만들어졌으니까 지금도 그 대학은 세계 이슬람권 최고의 대학으로 예.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 형제의 나라라서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터키 사람들이 잘해주나요? 저는 10여 년 살면서 한 번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 외국인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뭐 어딜 가나 1등 국민 대접해주고요. 아마도 한반도 바깥에서 우리가 1등 국민 대접받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물론 뭐 1차적으로 6.25 때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15,000명의 군대를 보내줘서 우리를 지켜줬던 예. 모든 터키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예.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특성이 있지만 깜짝 놀란 게 제가 거기서 이제 교생활을 하면서 이제 한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터키 교과서를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예. 당시 중학교 2학년 사회교과서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민족은 먼 옛날 중앙아시아와 만주 일대에서 코리안들과 이웃해서 한민족 한 핏줄로 함께 살았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요? 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터키 국사책을 펼쳐 보니까 터키 국사책 1장 흉노, 2장 돌궐, 3장 위구르, 셀쭉 터키, 오스만 터키, 현대 터키 공화국 이런 편제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돌궐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흉노, 돌궐, 위구르까지는 우리 고조선, 고구려, 발해와 이웃해서 그렇죠. 함께 살았던 겁니다. 예. 우리나라 알타이 중에서도 알타이족이고요. 우리 민족과 언어에 가장 가깝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쪽으로 이주해 가서 한 1만 킬로 떨어져서 살지만 예. 모든 역사는 이제 민족사 개념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서 속에는 특별한 위치가 있는 거죠, 한국인들이. 네, 네. 그래서 정말 편하게 감사하게 지냈습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 가운데는 6.25 때 터키군이 그렇게 많이 왔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정작 터키 국민들은 다 안다 이거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에 참전했던 터키 군인들은 자기 스스로 터키 말로 코렐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국인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터키 살면서 여행하다 보니까 예. 우리 마을에 한국인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한국인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이제 친구랑 가보면은 이제 참전 용사들이 자기는 I am Korean 그러고 터키 말로는 벤 코렐리 예.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유일한 한국인 유학생으로 힘드시긴 힘드셨죠? 힘들었죠. 뭐 유학하는 모든 분들이 힘들지만 예. 이제 제 혼자 외롭게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었고요. 예. 뭐 한 2년 동안은 김치 구경을 못 해봤고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 우리 기업 지사들이 이제 설립하기 시작해서 그때 처음으로 김치도 좀 맛을 보기 시작했고요. 네. 또 뭐 감사한 것은 우리 기업이 처음에 지사를 설립할 때 계약서도 봐주고 또 변호사도 선임해주고 집을 계약할 때도 다 이제 제가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게 유일하니까. 네, 굉장히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귀국해서 이제 한국에 교수 생활하시면서도 끊임없이 현장을 다니셨죠. 네, 뭐 인류학이라는 게 뭐 통계 처리하거나 이론 공부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 1차적 체험을 통해서 문화를 공부하는 거니까 예. 저는 1년에 3, 4개월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항상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그죠. 터키를 몇 번이나 갔다 오신 것 같으세요? 뭐 코로나 때문에 최근 이제 못 갔지만 지금 뭐 여권에 찍힌 도장 수로 계산하면은 165번 찍혀 있더라고요. 터키만? 네. 어, 터키가 이제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중동 지역을 다니니까. 네, 네. 뭐가 제일 매력적이에요? 그쪽 문화에? 우선은 굉장히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사람에 대한 가치가 살아 있습니다. 제가 길 가다가 길을 물으면 그 사람이 그냥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잘 못 찾았겠다 하면 아무리 바빠도 내 손을 잡고 목적지까지 다 데려다 줍니다. 진짜요?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 뭐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그랬거든요. 예, 자랄 때. 예, 예. 그게 21세기에 살아있다는 게 참으로 놀라웠고요. 시골에 여행하다 보면은 잠자리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서로 자기 집에 묵고 가라고. 이야. 이게 그냥 신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이 테러 이미지만 이슬람이 하는 것은 아니라 예. 그 사람들 속에는 아직도 우리가 놓쳐버렸던 따뜻한 가치가 있구나. 이게 뭐 이제 무엇보다도 어떤 뭐 이론적인 것보다 제가 네. 빠져들게 했던 배경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기회만 되면 공부 핑계 대고 이제 그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 터키가 특별히 더 그래요? 다른 중동 다른 국가들? 지역도 비슷합니다. 이제 터키는 한국인에 대해서 특별히 특별한 더. 애착이 있고요. 네. 터키어가 따로 있죠? 네, 아랍어하고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네, 아랍어는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과 같은 셈족이라 그러고요. 터키 말은 우리 말과 같은 알타이어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가 터키어입니다. 이란도 아랍어 안 쓰죠? 문자는 아랍어를 빌어서 쓰는데 언어는 이란 말은 인도 유로피안 영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과 아랍 사람들은 안 통합니다. 그 중동의 25개 나라 중에서 22개가 아랍이고 예. 아랍어를 쓰지 않는 나라는 터키, 이란, 이스라엘 각각 자국말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25개 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사실 아랍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요? 자기네들은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역사적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또 이란 사람 이제 비즈니스하거나 또 공직자들 미팅할 때 당신 아랍이냐고 그러면 민족적 모멸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왜 저 아랍하고 같이 취급되느냐.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랍도 이란 되게 싫어합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그 관계 나빠지는 거 보십시오. 예. 그 종교적 갈등을 넘어서서 뿌리 깊은 어떤 민족적 네. 차이 네. 또 전쟁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 역사적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란하고 그 아랍하고 구분을 안 하잖아요. 다 똑같이 우리는 보잖아요. 아랍이나 이란이나 이슬람이 그게 그거 같지만 그렇죠. 전혀 다릅니다. 그 요새 뭐 이란도 그렇지만 또 최근에 탈레반이 다시 집고 난 아프간도 그렇고 한때는 보면 그들 나라도 여성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청바지 입고 뭐 아무런 뭐 히잡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자유롭게들 살았더라고요. 네. 그게 왜 이렇게 부침이 있는 겁니까? 이제 결국 이제 정치를 잡은 세력, 군벌 세력들이 결국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슬람을 극단적으로 재해석해서 코란이라는 게 632년에 끝나거든요. 우리가 지금 통일신라 이전에 삼국시대 법이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점 하나 획 하나 틀리지 않고 내려오니까 그게 21세기에 그게 적용될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57개 이슬람 국가 중에서 55개는 이걸 21세기적으로 재해석해서 그 어떤 본질과 가르침의 특성만 이제 존중해서 이제 삶에 도움을 주는데 이런 원리주의자들이나 이런 극단주의자들은 이걸 이제 자꾸 해석을 해서 그러게요. 중세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게 개방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 탈레반이라는 포갑 정권이 들어오면서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이제 여성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남쪽에 파키스탄이 있습니다. 예, 예.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쪽과 파키스탄의 파시든 쪽이 같은 동족입니다. 어, 종교도 같고 종족도 문화도 같습니다. 예. 근데 파키스탄에서는 베나지르 부토 여사를 선거에서 2번이나 총리로 뽑았어요. 맞아요. 민선 총리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파키스탄 옆에 또 방글라데시도 같은 문화권입니다. 근데 방글라데시 현직 총리 셰이크 하시나 여사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 직전 총리도 이제 칼레다 지아 여성 총리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방글라데시는 지금 30년간 여성 통치 시대입니다. 국민이 뽑은 직선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같은 이슬람인데도 이웃은 오히려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여성의 정치적 파워가 강한데 이걸 학교도 못 보내고 뭐 사원에도 못 가게 하고 그러게 불까지 말입니다. 뒤집어 씌우는 게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 이슬람 아닌 이슬람인 거죠.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그쪽 뉴스들을 접할 수 있는 창구는 대부분 또 미국 쪽 언론이죠. 네. 그리고 그 언론들이 비중 있게 다루는 뉴스는 전부 무슨 반미 내지는 그 갈등, 전쟁, 테러 관련된 뉴스들만 나오죠. 그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냉전 시대에 세계 언론을 좌지우지했던 게 우리 정쌤 더 잘 아시겠으면 AP, 로이터, UPI 3대 통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인데 예. 이 5대 메이저가 다 유대계 언론으로 잘 알려지지 않습니까? 예. 최근 들어서는 이제 CNN, 월스트리트 저널, 폭스 뉴스 같은 게 아무리 우리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도 이제 A와 B가 적대적 이해 당사자였을 때 그 A의 입장과 시선을 통해서만 전달해준 뉴스를 우리가 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지금 전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뭐 비교하려면 양쪽을 다 보면 모르겠으나 그렇습니다. 한쪽만 계속 본다는 네. 건 좀. 그게 한 50년 전 동안 우리가 일방적인 뉴스나 매체에 의존하다 보니까 예, 예. 이것이 거의 이제 고정관념화되고 화석화돼서 이게 악순환되는 이제 그런 이제 정보의 편중이 심각한 문제 같고요. 뭐 그런 면에서 어쩌면 우리가 그런 이슬람 포비아나 역사적 트라우마도 없어서 우리와 지구상에서 가장 가까운 협력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상대를 네. 어떤 테러나 어떤 극단적인 해외 토픽으로만 이제 전향돼서 우리를 이제 적대적 이해 당사로 버리고 가는 뭐 이런 모습은 좀 이제 우리가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그 왜 제주도 예멘 난민 집단 입국했을 때, 요번에 이제 아프간에서 우리 기업이나 우리 그 관공서를 도와주던 아프간인들을 한국으로 데려올 때, 뭐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어떤 비난과 비아냥들이 막 인터넷 같은 데 쏟아지는 걸 보셨잖아요.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참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예멘 난민 때는 저도 뭐 이제 한 2달간 매주 난민도 만나고 또 우리 난민 심사관들 교육도 하고 하면서 현장에서 지켜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20대 남성이 왔고 그 속에 이제 테러 분자가 섞여 있을 가능성, 또 20대 남성의 외 때문에 잠재적 성범죄자로 지원해서 무서워서 밤에 다니지 못하겠다. 그게 해외 토픽이 됐고 알자지라 특파원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중동에서 한류가 지금 최번성기인데 예. 한국이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이 코리아 브랜드 가치가 제주 예멘 사태로 다 까먹었다. 이제 이런 정도로 예. 극악한 이제 반 이슬람 정서였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1년 반 지났지만 지금 예멘 소식 딱 사라졌잖아요. 뭐 제가 알기로는 95% 이상이 다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살고 있죠. 예, 이제 일부는 돈을 벌어서 이제 자기 가족에 예. 송금하기 시작했고요. 또 그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과 이게 일자리에서 전혀 이해상충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40만 개의 빈자리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정말 글로벌 위기의 난민들을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으로 받아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해주고 또 우리가 필요한 산업 현장에서 도움을 준다면 윈윈할 수 있고 예. 또 나라가 안정돼서 돌아간다면 평생 은인의 나라로 또 홍보대사 역할을 하잖아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도 우리가 따뜻하게 받아주는 건 정말로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위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작은 위험은 우리가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보다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국가 이익이 훨씬 크니까 이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아니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수없이 많은 그 이슬람 국가에서 이주 노동자 오시는 때는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하거든요. 근데 뭐 중동 지역, 아랍 이런 데랑 이 이미지가 섞이면 거기서 이 오해와 불신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제대로 아는 게 우선 중요한데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공부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또 뭐 다행히 이제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강좌도 많이 생겼고요. 네, 네. 또 뭐 옛날 같으면 팔리지 않는 제 책도 요즘 많이 팔리는 걸 봐서는 이제 사회적 수요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기업만 해도 약 5천 개 이상의 기업이 이슬람권과 지금 비즈니스 이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시장과 고객을 편견 없이 이해해야 어떤 지속 가능한 시장 관리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하면은 아무래도 두려움도 사라지고 예. 적대감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핵심만 아주 간추려서 잘 공부를 시켜주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슬람 안에서도 저건 이슬람적으로 봐도 잘못이야 라고 지적한 것만 우리는 이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 이거부터 고쳐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옥석을 가려야겠죠. 이 1%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IS 같은 테러의 시선으로 이슬람 전체 세계를 일반화 보편화하는 뭐 그게 제일 큰 문제고요. 뭐 탈레반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국제사회가 이제 대테러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 정권들의 여성 인권 개선이나 민주화 이행과 어떤 전후 복구와 경제 원조를 연계하면서 국제사회가 또 인권 개선에 앞장서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슬람권 자체가 이제 보다 큰 목소리로 좀 적극적인 행동을 이제 하는 것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 처음 인사를 아살라무 알레이쿰. 아살람 알라이쿰. 네. 신의 평화가 당신에게. 네. 저도 그 인사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인사말부터 신의 평화가 당신에게인 것이 또 한국말로 바꾸면 평화 그 자체인 것이 이슬람이라는 점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